그래서 유리식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올 건데 문제집에 따라서 유리식 문제가 좀 더 들어있는 문제도 있고 거의 안 들어가 있는 문제도 있고 학교 쪽에서도 유리식에 대한 문제는 많이 내지는 않을 거고 유리식에서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부분분수입니다. 자, 부분분수가 뭐냐라고 하면 A, B분의 C B-A분의 C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우리는 식을 쓸 수 있고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얘가 일정합니다. 일정이란 말은 뭐냐면 분수 형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분수를 쪼개라 이런 문제는 없어요. 보통 얘가 분수가 여러 개야. 여러 개의 분수를 다 더하라 했을 때 얘의 규칙성을 가지고 풀다 보면 짝 얘를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싹짝짝 사라지고 남는 거 두 개나 가서 풀어라 이런 류의 문제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분해서 풀지 않고 이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풀 건데 부분분수라 함은 분모가 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모를 곱으로 된 형태를 두 개의 분수로 쪼개는 거를 부분분수라고 해. 그래서 부분분수는 빼기도 있고 더하기도 있어. 그 중에 우리는 빼기만 일단 공부를 하는 거고. 알겠어요? 특징적인 것은 얘가 일정했을 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우변을 먼저 쓴 겁니다. 우변을 먼저 쓴 거야. 얘는 원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얘를 통분하면 x 플러스 1분의 1로 되어 있어. 분수 하나를 오른쪽에 있는 식이 하나가 분모의 곱으로 형태되면 두 개의 분수로 쪼개자는 게 부분분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온 놈을 이렇게 바꿀 거야. 그래서 좀 외우게 됩니다. 형태상 이렇게 되면 얘를 예시가 들면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책에서 2 곱하기 3분의 1로 뭐냐면 착실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6분의 1로 나올 수도 있던 거야. 그 다음에는 1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더하기 90분의 1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지. 얘를 어째 두 개를 쪼개가지고 얘를 1 곱하기 2분의 1 얘는 2는 하나인데요. 생략된 거지. 얘는 느낌이 오지 얘는. 그래서 얘가 뭐 어떻게 나오냐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땡땡땡 해서 얘가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해서 이렇게 사라지고 남는 게 1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자, 이제는 조합변부터 써볼게요. 얘가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면 b-a가 2가 되죠. 그러지?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야. 예시로는 1, 3, 3분의 1 2, 4, 8분의 1 3, 5, 1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8, 10, 80, 8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얘가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안 되겠지. 뭐가 빠졌어? 2분의 1이 빠졌지. 됐습니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분의 1이 나와야 되고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제 규칙이 나왔네요. 요렇게 사라지는 규칙이야. 됐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뒤에도 8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전 거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써서 어떻게 제거가 되냐면 얘랑 제거가 되고 얘랑 누구랑 제거가 되니까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9분의 1은 4분의 1하고
플러스 7분의 1이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하고 8분의 1이 제거돼. 앞에 1하고 2분의 1 두 개가 남고 뒤에 10분의 1하고 막 9분의 1이 두 개가 남니다. 앞에 플러스 두 개, 뒤에 마이너스 두 개. 이해되십니까?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다음. 얘도 문제를 거꾸로 써볼게요.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 자, 우리가 수열 쪽 공부를 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겁니다. 수열 쪽에 나오는 거니까요. 얘를 통분을 해볼게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러면 통분하면 왼쪽이 x 플러스 2가 나오고 오른쪽이 x가 나와서 이런 형태네. 이 문제가 오른쪽 형태가 나오면 왼쪽 형태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 시련은 이렇게 나오겠지. 1, 2, 3 6분의 1 2, 3, 4 1, 2, 3 2, 3, 4 24분의 1인가요? 3, 4, 5 60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면 알지 않으면 못 풉니다. 그래서 6, 24, 60에 대한 어떤 규칙적인 특징을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수가 아주 큰 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8, 9, 10 하면 720. 풀지 말란 소리처럼 보입니다. 알겠나요? 이렇게는 사실 나오진 않을 거고 느낌상은 문자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면 진짜 이렇게 막 문제 나오면 이거를 알고 있어야 푸는 거예요. 잘 못 풉니다. 물론 얘는 연산 자체도 힘들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됐어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9 10 숫자 좀 11 이 정도로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돼? 얘를 두 개의 분수로 쪼개가지고 요놈을 이렇게 현재 1이야. 조심해야 돼. 요놈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얘가 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로 되는 건 아니고 앞에 뭐가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야. 식 적어봐야 됩니다. 여튼간에 분수 형태가 분수의 합들의 형태입니다. 분수들의 합이고 분수 각각을 봤을 때 분모의 곱의 형태가 나온 것은 다 부분분수로 풀어달라는 요구야. 그리고 그 다음 항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x 플러스 9 x 플러스 10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0 x 플러스 11분의 1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사라진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두 개만 계산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죠. 자, 부분수 두 종류 나왔습니다.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는 제목은 붙여놓을게요. 가비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가비을이가 뭐냐?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얘네들은 이것이 같아진다. 요게 가비을이야.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B C랑 같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주의사항이 딱 있습니다. 단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 아닐 때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K라고 주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놓든지 해서 문제 풀이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B의 형태가 나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K라 놓고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식이 나올 거냐면 얘는 등식이 몇 개 있는 거냐면 등식이 2개 있는 겁니다. 하나, 둘이든 셋 중에 2개만 되는 거 하나는 중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은 이렇게 나올 거고 문자는 3개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자가 3개가 나오고 식이 2개만 있는 부정방정식 형태야. 그래서 각각의 문자 값은 구할 수는 없고 뭐만 구할 수 있다? B, K 값만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보통은 어떤 특징으로 푸냐면 얘를 A-는 AK, B-는 BK, C-는 CK라고 해서 이 A-, B-, C-와 A, B, C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보통은 로테이션이 되는 값이고 얘를 더하게 되는 어떠한 순환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K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A 다시 B 다시 C 다시가 된다 이 말이겠죠. 그게 지금 위에 가빌이야. 뭐가 있었어? 단이 있었지? 다시 말해서 이놈을 이렇게 바로 풀면 안 된다 이 소리가 되겠네.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면 이 식을 이용을 해야 된다. 뭐 대입 같은 걸 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이 식에다가 얘를 이용해서 풀면 K값을 구할 수 있게끔 나온다.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이게 대표적인 유리식에서 대표적인 두 문제. 두 문제 골라라면 이렇게 두 문제 고릅니다. 알겠어요? 한 문제 골라라면 둘 중에 하나만 고를 거라고. 근데 뭐 많은 책들이 이게 다 나온 게 아니야. 요즘 책들은 유리식이 많이 빠져가지고 1등 같은 책은 아예 이것도 거의 등장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센이나 다른 문제집 보면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거라고 해.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은 해놓고 어떤 문제인가 좀 생각을 해라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다음은 자, 유리함수를 가볼게요. 자,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점근선의 교점이다 이거죠. 점근선의 교점. 그래서 쌤은 이 점을 포인트라고 말했지. 그래서 이 점근선의 두 개의 점근선으로 4분면이 나왔습니다. 위치적으로 나는 얘를 1, 3, 2, 4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제 양수이면 이쪽에 있고 음수이면 이쪽에 있다 이 말이고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적 성질이 있다 이 말이겠죠.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이 포인트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의 선대칭이 됩니다. 점대칭적 성질. 선대칭적 성질이 있고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아시겠죠? 뭐 그래프 그리도 안 했어요 지금. 알겠죠? 양수 그래프냐 음수 그래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수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게요. 양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만나는 점이 있죠? 요점, 요점 있지? 요점의 특징은 포인트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고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꽤 많습니다. 이 식을 y는 x분의 k라고 하면 요점의 좌표는 루트 k, 루트 k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얘가 평행 이동되면 여기서 루트 k야. 이 점에서 p, q이면 여기다 p 플러스 q 플러스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면서 시험의 요소로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루트 k, k이고 요 거리가 루트 2k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거지.
요거는 산술기하로 증명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질문 자체가 포인트를 가지고 어디 뭐 걸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은 다 요거에 대한 얘기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 점에 대한 얘기. 단 포인트, 점근선의 교점과 관계적인 문제는 이 점에 대한 질문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알겠죠? 이게 두 점 간의 관계는 두 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점과의 관계는 이 점을 질문한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다른 점은 아닙니다. 요 점만 기하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유리함수는 요 틀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고 유리함수는 쌤이 처음에 그렸던 요 그림만 그렸죠. 요 그림만 갖고 움직여도 문제를 대부분 풀 수가 있어요. 요것만 갖고. 얘는 굳이 그리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 요것만 갖고 움직였다는 소리는 실은 요 점만 갖고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요? (30번) fx의 역함수를 g라고 합니다. hx를 자 f의 역함수가 g야. hx는 g를 가지고 평행 이동을 한 거야. 이해됩니까? f의 역함수가 g야. h는 g를 평행 이동한 거야. 됐어? 그리고 h 역함수를 f로 나타내면 h의 역함수는 f를 또 평행 이동한 거야. 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그렇다면 유리함수를 선생님 유리함수 분수함수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 분수함수라고 하면 유리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용어가 통일됐어 유리함수로. 알겠어요? 과거에는 유리함수로 말하기도 하고 분수함수 말하기도 했으니까 혹시 선생님 분수함수라고 하면 그냥 유리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f가 유리함수니까 역함수는 유리함수가 될 거고 평행 이동하면 또 유리함수가 될 거고 다시 역함수하면 또 유리함수가 될 거야. 근데 똑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움직였단 소리지. 대칭 이동시켰단 소리지. 뭐만 갖고 얘기할 거야? 포인트만 갖고 얘기를 하겠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f의 포인트는 얼마? 마이너스 1,0 보입니까? g의 포인트는 뭐? 0, 마이너스 1 역함수. 포인트가 바뀌어서 x에 바뀌면 돼. 자 h의 포인트는 얼마? 그러면 마이너스 a, 1 h 포인트는 마이너스 1, 1 그러면 h 인버스의 포인트는 얼마? 1, 마이너스 a. 그럼 평행 이동한 놈은 누구? f를 가지고 평행 이동했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같다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뭔만 이해됩니까? 뭐만 갖고 움직였다? 포인트만 갖고 얘기를 했다 이거지. 포인트가 맞아 떨어지면 그래프가 맞아 떨어질 거라는 거지. 뭐만 이해됐습니까? 이해돼? 너무 빠르니? 평행 이동만 시켰어 그냥. 응? 간단하죠? 알겠어요? 이 유리함수를 가지고 평행 이동 시켜라. 포인트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선생님 그래프 요렇게만 해서 끝난다겠지. 실제 풀다 보면 요것만 끝나는 건 아니야. 여기에 뭐가 발생하냐면 그래프를 뭐 할 거냐면 모양을 바꾸는 절대값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러면 x절편, y절편이 발생해야 되니까 x축, y축이 그 다음에 발생할 거고 그리고 나서 꺾어 올리는 작업을 할 거라는 거지. 꺾어 올릴 때도 항상 뭘 먼저 움직여? 대칭시킬 때는 뭘 먼저 움직여? 포인트, 점근선 이런 걸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래프를 이동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 이 정도만 알면 여기 있는 문제 거의 30%는 그냥 해결됩니다. 여기 안에서 해결될 거야. 그래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50번) A가 1부터 10까지입니다. 그 원소 MN에 대하여 유리함수 그래프는 포인트가 얼마야? M, N이야. 보입니까? M, N 보이고 두 직선 L1, L2에 대하여 대칭이다.
L1, L2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놈이다. 그래서 L1인 L2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SX, L1, L2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L1, SX, L1, L2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SYS, SY. 근데 SX가 SY 배 4배다. SX가 더 크네.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더 크다. 나는 뭔지 모르니까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MN은 자연수니까 MN이 둘 중에 하나 나오겠네. 여기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에 있거나. 아주 위치적 판단이니까. 위치적 판단.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 그렸어요. 기울기가 1인 거, 마이너스 1인 거 그렸어요.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인 거 그랬어요. 초록색은 지금 X축과 만나는 것이 지금 요 넓이고, SX. Y축과 만나는 것은 이게 SY. 요거일 가능성이 있겠네. 두 번째, 노란색으로 하면 SX는 요거고, SX는 요거고, SY는 요거가 되겠죠. 그러지? 어떤 놈인지는 알 수 있겠죠. 요 놈이네, 일단. 요런 놈이지? 요 넓이가 된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요 놈의 좌표가 바로 M, N, L이 되겠지.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지, 사실. 유리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하자는 소리가 아니야. 정분선의 교점과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놈만 갖고 문제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유리함수는 이거 그냥 주려고 하는 거야. 요 직선 주려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는 우리는 요 넓이하고 요 넓이만 구하면 되네. 됐어요? 자, 요 넓이 보이나요? 요 넓이 보여? 자, 안 보이는 사람 힌트.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기울기가 45도야. 그거 두 개가 수직이잖아. 그럼 도형 생각해야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 정사각형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지. 됐나요? 그럼 이 넓이 얼마야? 쌤 말했던 말들을 뭔 말인지 모른다 소리야. 그러면 서울 얼마야? 오, 소리 똑똑해. 역시 소리가 똑똑해. 자,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됐어요? 요 길이가 얼마야? n이죠. 요 길이가 얼마야? n이죠. 삼각형은 그래서 n제곱. 요 길이가 얼마야? m이야. 그래서 요 길이가 m, 요 길이가 m. 삼각형이 m제곱. 그래서 n제곱이 4m제곱이다. 끝. 됐죠? 됐죠? 됐어요? 다음. 두 번째 그림. 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점근선의 교점하고 둘러싸인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는 얼마다? 넓이는 K가 되겠죠. 지금 원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X분의 K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행이동 하더라도 점근선의 교점과 꼭지점과 만나는 점하고 둘러싸인 면적을 얘기할 때는 무조건 K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 넓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K잖아. 반땅 자른 거지? 맞나요? 맞아? 이 넓이는 얼마인가요?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똑같은 거지. 반땅이니까. 이 넓이는 나오지는 않겠지. 그래서 선을 두 개 다 다시 그어볼게요. 선을 그었더니 해보세요. 요거 직선하고 요 직선은 여튼간에 직사각형의 대각선이죠.
이 길이가 이렇게 갔다는 건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얘 기울기하고 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입니다. 얘 기울기하고 얘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야. x축과 평행한선의 대칭이야. y축과 평행한선의 대칭인 것은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수직이 아니라 부호가 반대. 됐어요? 자,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었습니다. 접선을 그었어. 이 접선은 이 선하고 평행입니다. 이 접선은 이거랑 평행입니다. 모르겠어. 근다 그래. 그냥 평행하다고 해. 일단 좀 이따 증명 한번 해볼 테니까. 알았어요? 받아들여 일단. 자, 평행이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닮은 비가 몇 대 몇? 1대 2가 되나요? 1대 2라는 말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겠네.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겠네. 그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어쩌니? 합동이 되겠니? 됐어요?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같겠네.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일까? 2K니? 이게 K, 2K.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걸 지웠어. 그래서 그냥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러면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점과 Y축과 만나는 점의 거리는 당연히 같겠지. 아까 그 그림이 아니더라도 같겠지. 그 삼각형의 넓이는 2K가 되겠고. 맞니? 뭐 한다면? 평행하다면. 평행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됐어요? 다음. 여기서 만나는 점 y절편하고 x절편을 연결하는 직사각형을 그었습니다. 직사각형 그었어요? 그러면 아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겠지. 그러면 큰 직사각형, 작은 직사각형은 4분의 1이 되겠니? 당연한 말 아니겠어? 그러면 이 대각선을 연장을 하면 당연히 여기에 만나겠네? 만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놓을게요. 요 점의 좌표는 2A, 2B가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은 X좌표가 얼마야? 2A겠지. Y좌표는 얼마가 될까? 이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K라겠지?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해? AB로 구합니다. AB가 K야 그래서. Y는 X분의 K이고 XY는 K라고. X좌표 Y좌표 곱하면 일정하다고 K로.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요 점의 좌표가 2A, 2분의 P가 되겠지. 곱이 AB가 돼야 되니까.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Y가 2B가 되니까 X는 2분의 A가 되겠네. 다시 말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4대 1이 되고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됐어요? 조금 그림을 지워볼게요. 자, 유리함수를 가지고 포인트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 선을 그었습니다. 어디든 관계없지. 그래서 만나는 점에서 X축에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발생할 거고 만나는 점이 3대 1이 될 거고 3대 1이 될 거고 그래서 만나는 점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을 하면 당연히 이 A, B라는 점을 지나겠죠. 길이 같으니까 직사각형이니까 그 선은 뭐가 된다? 접선이 될 거고 여기까지 됩니까?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여기가 길이 B가니까 요 두 개를 연결하는 선도 평행이 되겠네.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제 뭐야? 접선이 평행하기만 하면 끝나네. 기울기가 평행하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요 직선을 y는 mx-a 플러스 b, a, b를 지나는 직선을 구할 거야. 그리고 유리함수하고 뭐 할 거야? 접선인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는데 이 기울기하고 부호가 반대면 된다 이 말이죠. 이놈의 기울기가 지금 a분의 b니까 m이 뭐가 나오냐는 게 질문이야. 마이너스 a분의 p가 나오냐 하는 게 질문이 되겠네. 됐습니까? 두 개를 연립할 겁니다. 요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mx의 제곱 마이너스 ma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k는 0. 요 놈을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한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판별식이 영이 되는 관계를 생각하면 되고 그때 m을 구하면 되겠죠. a, b를 지나는 직선 m 기울기를 m이나 놓고 유리함수하고 연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접선인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m이 얼마가 되는가를 확인하는 중이고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맞아떨어지는 거고 여기까지 되지? 근데 여기가 뭐가 있어? k가 있네. 도대체 k는 뭐야? k는 아까 뭐라 했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ab니까 k는 뭐가 될 거야? k는 ab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 지금 뭘 구하는 중이야? m 구하는 중이야.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2abm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k가 ab 4ab k는 ab m은 0 얘하고 얘가 동류항 플러스로 바뀌었네. 그래서 am 플러스 b의 제곱은 0 결론적으로 m은 마이너스 a분의 b 맞게 됐네요. 됐니? 그럼 너희들이 다음에 접선 구하라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접선 구하라면 여기 기억나면 요걸 그대로 여기도 접선 방정식 바로 나오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에 위치 관계만 잘 판단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x절편도 어딘가에 위치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유리함수하고 직선하고 접선의 위치 관계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야. 알겠죠? 하지만 접선을 구하라가 아니라 이 관계적인 부분은 등장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돼? 자 36번입니다 36번 보면 조건이 유리함수가 있고 어떤 조건을 출발했냐면 OP와 PQ가 같대요. OP와 PQ가 같대요. 아는 사실이네. 말했던 거네. 여기서 출발했잖아. 우리가 아는 사실이 뭐였어? 이 길이 대 이 길의 B가 1대 3이고 B하고 D를 연결하면 당연히 P를 지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선이 뭐가 된다? 접선이 된다까지는 알고 있다. 됐니? 그래서 BA, AQ는 1대 3 맞고요. AC, BQ는 AC, BD는 당연히 평행이 되겠고 1대 3, 3대 4. 그 다음에 BD는 P에서 접한다. 오케이. 끝. 됐니? 됐어요? 자, 증명하라면 어떻게 증명할 거야? 지금 내가 말했던 걸로 증명이 됩니다. 또는 기울기로도 판단할 수 있겠지. 그렇지? 여튼간에 접선에 대한 얘기는 아마 증명 과정에서 판별식으로 들어가야지 뭐 소수령이 맞다고 해줄 거야. 아시겠죠?
자, 51번입니다. 자, 출발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유리함수의 P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A하고 B라는 점이 X절편, Y절편 이렇게 놓은 거야. 그렇지? 우리가 아는 사실은 대충 내용은 P는 AB의 중점 알고 있었지? 그래서 AB의 길이의 최소값, AB의 길이의 최소값은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OP의 길이도 같겠네. 다시 말해서 AB의 길이는 OP의 길이와 관계가 돼 있네. 그 OP의 길이의 최소값 우리가 알고 있었지? 얼마? 루트 2K. K는 2. 그러면 OP의 길이가 2가 될 때 최소값이네. AB는 4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P의 위치에 관계없이 삼각형의 넓이는 항상 일정하지. 넓이 얘기했지? 2K가 돼서 여기는 넓이는 4가 된다. 뭔 내용인지 알겠나요? 됐어요? 유리함수하고 접선 위치관계 알겠어요? 그거와 평행한 선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꽤 많은 얘기를 했어요. 유리함수 지금 말하는 것이 그 유리함수의 어느 정도 틀을 갖고 있다는 거야. 유리함수는 내가 요 정도 문제가 50% 70% 정도까지 나온 거야. 유리함수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틀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외워서 어느 정도는 풀어나가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책에 있는 문제 중에 한 70%까지는 여기서 끝날 거야. 알겠어요?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도 70% 끝나. 나머지 30%는 뭐냐면 그 유리함수 그래프랑 다른 그래프하고 접목을 시킵니다. 유리함수하고 직선과 접목을 시킬 수도 있고,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접목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원하고 접목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요렇게 된다고. 알겠나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뭔가를 해결해야 돼. 내가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너희들이 선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야 됩니다. 유리함수는.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야. 여기까지 알겠나요? 다음 내용은 유리함수에 이제 좀 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y는 x-1분의 2-1 분의 그냥 쉽게 1 가겠습니다. 이러한 식이 나왔어. 유리함수가 뭐가 발생하지? 처음에 그럴 때 지금 핵심이 뭐라 했어? 점근선의 교점이라 했지. 점근선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유리함수가 될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유리함수가 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시계를 봤을 때 K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K가 0이 아니다까지가 유리함수야. 알겠죠? 분모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분모가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전체는 0이 될 수가 없어서 y는 q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우리는 분수식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정리역에서 빠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말해줘 안 해줘? 말 안 해줘도 당연히 식이 주어지는 순간 아하 P는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P가 빠지다 보니까 그래야 분수가 0이 안 되다 보니까 Y는 Q가 결론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고 치역에서 빠지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이러한 어떠한 분수식을 적어줬어. 됐습니까? 이 분수식을 적었는데 여기서 분모가 0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모는 누구냐? 여기서 분모는
x-1이 분모고요. x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도 분모야.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x-1이 0이 되면 안 되고 x-1분의 2 마이너스 1도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x는 1이 빠졌고 계산하면 x는 3이 빠졌네요. 연산한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x-를 분모 분자에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1은 한번 다시 적고 갈게요. 이렇게 쓴 이유가 있어.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유리함수를 읽어낼 때 첫 번째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얘입니다. 유리함수를 쓸 때 분모의 x의 개수를 1로 맞춰야 지금 말하는 틀이 다 안 맞아 떨어지는 거야. 무슨 소리냐? k가 얼마인 거야? 3분의 1이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쓰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요게 맞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야 틀이 맞아떨어진다고 하고가. 알겠나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1로 맞춘 겁니다. 알겠어요? 는 x-3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정상인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점근선이 3하고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그래프는 음수 그래프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틀리다고요. 왜? 아까 우리가 구해놨잖아, 정의요. x는 1이 아니고 x는 3이 아니라고 해놨는데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지. 그래프에 3은 빠졌는데 뭐가 안 빠져서 1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1도 빼줘야 된다. 1, 뭐 이 정도 있겠네요. 1, 얼마야? 1, 얼마니? 1 마이너스 0인가요? 1,0이 빠져야 된다. 이게 그래프가 맞는 그래프야. 조심하십시오. 알겠어요? 그래서 정의역은 처음 식에서 우린 정의역을 구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말하지 않아. 왜? 당연하니까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게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자,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가 분소함수의 일반형입니다. 유리함수의 일반형입니다. 그래서요, 얘의 역함수는 이번 주 공부했으니까 역함수 구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되죠? 우리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 A하고 D는 바뀌지 않아. B하고 C는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까지 바뀌게 된다. 이래 되겠지? 이게 역함수입니다. 됐어요? 근데 요거의 역함수가 이거다라고 하면 틀려버립니다. 틀려. 얘 역함수가 이거다 하면 틀려. 아시겠어요? 그래서 꽤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AD-BC가 0이 아니라는 말을 꼭 찾아줘야 돼요. AD-BC가 0이 아니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A분의 C랑 B분의 D가
A분의 C랑 B분의 D가 같으면 이게 약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상수함수가 돼버려. 요 말이 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라고 해? 그러면 문제에서 식이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가 나오면 뭘 찾아줘야? 얘가 분수함, 분수, 유리함수가 살아있는지에 대한 생각부터 해줘야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보통 이걸 생각 안 쓰는,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뭐야? a, b, c, d가 수로 등장돼 있어. 또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말을 해줬어. 알겠나요? 그래서 생략이 되는 건데 안 보이는 거지. 근데 분명 이론적인 문제에서는 ax 플러스 b가 cx 플러스 d에 대해서는 ad 마이너스 bc가 0이 아니란 말이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체크를 얘가 ac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가 0이 되느냐 0이 안 되느냐부터 체크를 해줘야 되고, 얘는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야. OX 이론 문제. 이렇게 되면 Y는 K 말고 P라 씁시다. K는 우리가 많이 사용했으니까 K라 하게 되겠네요. 왜? 연산하면 A분의 C지? K라 하면 안 되겠네요. P가 되겠네요. Q가 되겠네요. 정확히 따지면 Q. P도 우리가 썼던 문제니까 T라 하겠습니다. 그냥 상수함수하는 소리야. 뭐 중요한 단어 아니야. 너 그냥 써도 관계없습니다. 이럴 때 뭐가 된다? 이럴 때 유리함수가 될 거고, 얘가 유리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를 하게 된다. 실제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AD-BC가 나왔다라는 것은 얘가 유리함수이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야. 근데 뭐 그 말을 안 해줬다? 얘는 상수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OX 문제를 안 틀린다 이 말이야. 또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말이 있어야 돼요. 27번 보면 유리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사실 유리함수 이건 조금 애매합니다. 유리함수라고 했어요. 요것은 좀 애매해. 왜냐하면 유리함수라고 하면 얘가 상수함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학부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냐면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말고 자, 이 식의 폼을 가지고 약분이 되면 상수함수가 되잖아. 그러지? 그거랑 앞에 유리함수란 단어가 상수함수를 제외시킨 것인지 제외시키지 않은 것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식만이 있을 때 상수함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유리함수란 단어가 상수함수를 제외시킨 건지 포함시키는지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건 개념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요즘 내 생각은 유리함수가 좀 애매합니다. 사실 조금 애매해. 단어적인 개념이. 그건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나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면 ax 제곱인데 a가 0이 아니라는 말이 포함되듯이 여기 유리함수란 말이 상수함수가 제외됐는지 안 됐는지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언급하고 가줘야 돼. 그것만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유리함수라고 하면 유리식에는 유리수에는 정수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잖아. 이해되니? 유리함수에는 약분이 돼서 상수함수가 포함이 될 수도 있다. 언어적으로는. 그래서 선생님 분수함수를 말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알겠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분리를 좀 있었어. 근데 지금 유리함수가 좀 애매해서 물어봐라는 소리입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얘를 봤더니 이 말이 붙어 있긴 하네요. 이 말은 좀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요거는 선생님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유리함수란 말에 그 말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알겠어요? 요거 말을 썼을 때 상수함수 안에가 유리함수가 들어있는지 요건 체크를 해볼게요. 자, AD-BC가 0이 아닙니다. F1은 1이고 F5는 5야. 정의역의 온수. 유리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역함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이 식하고 똑같은 식은 뭐야? fx는 f 인버스 x이죠.
역함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역함수가 없으면 이렇게 못 넘어와.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거짓이 된다고 했죠. 역함수가 있으면 fx는 x가 된다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fx가 f 인버스 x가 같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했어요? 유리함수가 fx가 f 인버스 x가 같다는 말은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고 했죠. 이해됩니까? f하고 f 인버스가 같다. 유리함수가 f랑 f 인버스가 같다는 것은 내가 y는 x 대칭 시켰더니 나야. 이 말이야. 이게 원래 대칭적이었다 소리야. 그래서 식 자체가 얘를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소리입니다. x-p 플러스 p k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소리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래프 자체가 y는 x 대칭인데 f1은 1, f5는 5. 뭔가 힌트가 있지. 사실 식을 이렇게 적고 푼다는 것은 f1은 3, f3은 뭐 7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다 대입해서 풀 거야. 근데 f1은 1, y는 x 위에 있는 거지.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을 지나고 5,5을 지난다면 그 가운데가 뭐야? 대칭점이 되는 거지. p는 뭐가 된다? 3이 되는 거고 k값까지 알려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적어놓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고? p가 3이고 k도 알려준 거지. 왜? 두 칸? 3이니까 두 칸이 되겠지. 아까 루트 k였지? 그러지? k는 4가 된다까지 알려준 거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 y는 x 대칭이니까.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